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편의점 창업을 하려고 각 브랜드 홈페이지나 본사에 연락을 하여 개발 담당들을 만나서 점포를 소개를 받으면 이상하게도 본부임차 점포들을 많이 소개해 줄 겁니다. 편의점 본부임차 타입이란 임대차 계약 또는 권리 계약을 본사가 주체가 되어 하고 본사가 월세를 100% 또는 60%, 50%와 같이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가맹 점주님들은 수익의 배분을 적게 가져가며 계약 종료 시 임차권과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타입입니다. 본부임차라는 단어 그대로 본사가 임차해 놓은 매장을 점주님과 본사가 가맹계약을 맺어 대리 운영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여기서 편의점 초보자분들은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메일로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임차와 직영점은 다른 점이 뭘까요? 직영점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임차를 한 점포인데 점주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본사 직원인 점장인, 점장이 없으면 영업 담당이 알바 관리도 하고 발주도 넣고 직접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운영 주체가 점주님이냐 본사 직원이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점주님들 대부분은 본부임차 타입 말고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똘똘한 점주임차 타입의 점포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 이강인 CU와 GS15는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점주님들께 본부임차 점포 위주로 소개를 하고 있어 점주임차 타입의 점포는 거의 소개를 받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 점주임차 타입으로 점포 창업을 원하시면 본인이 편의점 자리를 직접 찾아서 계약을 한 후 점주임차 타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개발 담당들에게 소개받는 곳들 중 대부분은 매출이 잘 나올 만한 곳들 말고 매출 예측이 안 되는 애매한 곳 또는 임대인 세입자가 본사와의 계약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점주임차 타입으로 오픈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매출 좋은 점주임차 타입 또한 본사에서 권리금을 많이 주고 본부임차로 바꾸는 추세여서 본부임차 타입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점주임차 타입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데 본사는 자꾸 본부임차 점포를 소개시켜주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본부임차 점포보다는 오히려 점주임차 타입의 점포가 출점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과거의 본부임차 점포들은 당연히 입지가 매우 좋은 곳들을 미리 선점하여 매출이 당연히 잘 나올 만한 곳, 정말 보장될 만한 곳에만 오픈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차 조건이 너무 비싸서 투자금이 많이 드는 일반 개인으로는 출점하기 힘든 곳들도 투자를 하여 본부임차 타입으로 출점을 하였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점주임차 타입으로 오픈을 하였습니다. 본사 입장에서 본부임차 타입으로 오픈을 할 때에는 예상했던 대로 매출이 나와줘야 회사도 적자가 나지 않고 폐점도 하지 않으면서 10년, 20년 쭉 갈 수 있는 점포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 항상 오픈을 해보면 예상했던 매출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고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확실한 자리 아닌 이상 본부임차 점포를 적극적으로 오픈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리스크들을 가맹 점주님들한테 넘겨서 점주임차로 오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점주님들 니즈 역시 잘 되기만 하면 수익이 높은 점주임차 타입을 많이 선호하였기 때문에 오로지 점포 숫자에 초점을 맞춘 과거에는 무조건 점주임차로 하는 게 오픈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본부임차보단 점주임차 점포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편의점 자율규약이 생기면서 본부임차 점포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자율규약은 이번에 한 번 더 연장이 되어 2024년까지 유지가 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연장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 자율규약이란 일반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와 같은 50m에서 100m 내 편의점 출점을 제한한다는 약속입니다. 만약 담배 거리 100m로 바뀐 지역에서
나는 50평짜리 슈퍼 사장이고 극단적으로 슈퍼에서 99m 거리에 GS55 편의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입지가 너무너무 좋아 담배 없이 편의점으로 오픈을 하고 싶어도 자율규약 때문에 타 브랜드 본사에서는 출점을 거부하여 개인 편의점밖에 출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율규약으로 인해 담배 소매인지정서를 취득할 수 있는 거리도 기존 50m에서 100m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울은 이미 2019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모두 현재까지 다 100m로 바뀌었고 경기도권은 약 65%가, 지방은 이제 막 바뀌어가고 있어 전국적으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점이 제한되면서 재계약 시 점포를 유지시키기 위해 점주임차 점포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점주임차 점포 특성상 5년 계약 만료로 5년에 한 번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건을 높여서 재계약을 하거나 조건을 더 주는 타 브랜드로 갈아탈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일매출 150만 원만 넘어도 서로 빼앗아 가려고 난리이고 200만 원 이상이 되면 어차피 빼앗길 거라면 본사에서 인수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금액이 조금 과도하더라도 인수를 해버립니다. 거기다가 요즘 미니스톱 점포들도 세븐이 인수를 하였지만 그걸 다시 빼앗으려고 경쟁이 붙어 금액이 과도하게 높아져 버렸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계약 만료 예정인 미니스톱 매출 120만 원짜리 점포를 80% 이상 조건을 제시하며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조건으로 GS25, CU, 세븐일레븐 모두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장 흐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아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회사끼리 담합을 하지 않는 이상 점주임차 점포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더 오를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이렇게 과도한 조건을 주어서라도 점포 수를 늘리려는 회사들끼리의 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비용 지출도 더 커져서 본사에서는 더욱더 본부임차 점포를 늘리고 싶을 겁니다. 심지어 담당들에게 본부임차로 오픈을 하면 가점도 주며 죽어라고 본부임차 점포들 위주로 오픈을 하고 있으며, 점주임차 타입으로는 직접 편의점 자리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본부임차로 오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본부임차 타입의 점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입지가 좋아서 매출 좋을 것 같은 점포들은 모두 다 무조건 본부임차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당연히 그런 곳들은 생각하신 대로 대부분 본부임차 점포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본부임차로 오픈을 하는데 매출이 100만 원 이하인 곳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오픈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점포 숫자, 즉 목표라는 실적 때문에 본부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떠안더라도 본부 임차로 출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안 좋은 자리들은 본부 임차 타입으로 못하겠지만, 자리에 비해 권리금이나 임차 조건이 조금 과하거나 매출이 긴가민가한 애매한 곳들도 요즘엔 본부 임차 타입으로 오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픈을 했는데 일매출이 100만 원이 나와버리면 본사도 그렇지만 점주님들도 그렇고 같이 손잡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본부임차 타입이라고 모두 다 좋은 점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점주님들은 나중에 똘똘한 점주임차 타입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은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본부임차 점포를 하나 하면서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본부임차만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부임차 점포가 늘어나는 이유야 찾으려면 수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전 딱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로 인해 본부임차 타입의 점포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점주임차 타입의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본사의 과도한 비용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점주임차보다는 본부임차 점포의 오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의점 업계 간의 점포수 경쟁이 심화되면서 본사도 매출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으며 본부임차 타입으로 오픈하는 경우가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론은 자율규약으로 인해 담배 거리가 100m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출점이 제한되면서
점주임차 타입의 매장들이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본사에서는 비용 지출이 과도해져서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부임차 점포 출점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자율규약으로 인해 출점이 제한되었고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편의점 업계의 상황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본부임차 타입의 점포 오픈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점 회사 중에 본부임차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전체 점포 중에 약 45%를 본부임차 점포로 가지고 있는 GS25입니다. 그럼 가장 적극적으로 본부임차 점포를 출점하는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CU입니다. CU는 약 2, 3년 전부터 본부임차로 출점을 하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본부임차 점포 출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전체 점포 중 본부임차 점포가 약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본부임차 점포 비중이 30% 약간 넘는 수준으로 편의점 3사 중 가장 적은데 신규 오픈 시 본부임차 점포를 하라고 장려는 하지만 예상 매출 달성이 많이 빗나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마트24는 이제까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점주임차 점포로만 오픈을 해오다가 최근에 세븐일레븐과 비슷한 형태의 본부임차 점포 타입이 생겼는데 아직 처음이다 보니 결제받기도 힘들고 까다롭다고 합니다. 여기서 CU하고 GS25의 자신감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부임차 점포를 오픈하려면 예상했던 매출이 나와주거나 안 나오더라도 적자 안 날 정도의 매출이 나와줘야 합니다. 오픈을 했는데 담당자 능력이 좋아서 또는 입지 선정을 잘해서 매출이 잘 나온다든지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서 또는 점주님 운영 능력이 좋아 매출이 잘 나온다든지 이렇게 매출이 잘 나와줘야 회사 입장에서는 본부임차 점포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 손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오픈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매출이 잘 안 나와 버리면 5년 뒤 폐점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본부임차 점포를 확대해 나가기가 부담이 됩니다. 한번 평균 일매출을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를 찾아보았습니다. 20년도 말 기준 그리고 부가세 포함 기준 GS25는 약 190만원, CU는 175만원, 세븐일레븐은 140만원입니다. GS25와 세븐일레븐 차이가 무려 50만원이나 납니다. 그리고 신규점 일매출을 한번 알아보았는데 22년도 1월부터 4월 신규점 기준 부가세 포함 평균 일매출이 CU가 약 160만원, GS25가 약 140만원, 세븐일레븐이 약 12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저 숫자로만 봤을 때 CU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하면 평균적으로 일매출이 160만원이 나오고 1, 2년 뒤 일매출 175만원으로 상승하여 본부임차 점포를 오픈하여도 이 정도 매출이면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일매출 120만원이 나오고 1, 2년 뒤에는 140만원이 나오게 되는 거라 적극적으로 본부임차 점포를 출점하라고는 하나 본부임차 점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GS15 같은 경우에는 기존점 평균 일매출이 약 190만원이 되고 CU 역시 기존점 평균 일매출이 175만원이나 되니 본부임차 점포에서 회사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입니다. 세븐일레븐은 평균 일매출이 약 140만원이니 본부임차 점포에서 회사 이익이 나기는커녕 대부분 점포들이 적자 상태로 몇백만원씩 손해를 보며 점포 유지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일매출 격차가 크다 보니 CU나 GS25는 본부임차 점포를 적극적으로 오픈을 해도 영업이익이 날 가능성이 크고 최악의 경우에도 크게 손해나지 않지만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신규점 오픈을 하면 일매출이 약 120만원 수준이니 본부임차 점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심해져서 겉으로는 본부임차 점포를 확대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보수적으로 오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브랜드 파워는 가장 낮은 문제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CU나 GS가 좋은 입지에 들어간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담당자 능력이 세븐보다 더 좋아서 입지를 잘 선택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매출이익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 파워도 있겠지만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축 아파트, 신축 오피스텔 등 좋은 자리가 나오면 항상 CU와 GS25 먼저 불러서 임대인이 협상을 하고 두 회사 중 하나로 결정을 해서 오픈을 하여 고매출 점포들을 거저 얻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만 CU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자리가 나오면 바로 계약금을 넣고 선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까지 점주님을 구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과감히 날려버립니다. 대부분은 저렇게 해놓고 똥줄 타서 점주님을 구해서 오픈을 하긴 하지만 만약 못 구하더라도 담당자들에게 문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선계약을 더 해오라고 장려를 합니다. 세븐일레븐은 저런 제도가 있기는 하나 계약금을 날릴 생각에 담당자 선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적극적인 선계약 시스템, 그리고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브랜드 이미지, 파워로 인해 CU는 GS25의 일매출을 거의 다 따라잡았고 다른 3사 등 회사들과의 격차를 점점 더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회사의 상황들 때문에 CU나 GS25는 앞으로 본부임차 점포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걸로 확실히 목표를 정했고 초보 점주님들은 좋은 점주임차 점포를 하고 싶어도 더더욱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입지에 점주임차 점포를 할 만한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밥만 먹고 점포 개발을 하는 전국의 500명 이상의 개발 담당들도 이젠 더 이상 이전만큼 좋은 자리를 찾기 힘든데 하물며 처음 편의점에 발을 들여놓는 초보 점주님들은 더욱 힘드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고 안정적인 본부임차 점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본부임차 점포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CU, GS25는 본부임차 점포 위주로 오픈을 하려고 장려를 하며 GS25보다는 특히 CU는 개발 담당들이 찾은 물건들은 거의 다 본부임차 타입으로 오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꼭 점주임차 타입이 정답은 아닙니다. 잘못 들어가는 순간 수천만 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본부임차 타입이 점주임차 타입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점주임차 점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마트24나 세븐일레븐 개발 담당들이 그나마 점주임차 점포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물건을 소개받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좋은 입지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언젠가 고매출 점주임차 타입의 점포를 하시는 게 목표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좋은 매장들이 적지만 그래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발로 뛰어다녀서 꼭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GS25와 CU의 본부임차 타입에 대해 그리고 세븐일레븐 본부임차 타입에 대해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2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